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요일 코스피지수는 0.38%, 코스닥은 1.79%, 양지수 다 하락 마감을 했죠. 지수 낙폭 대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낙폭도 꽤나 컸습니다. 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변동성 보여준 종목,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런 거 좀 포괄적으로 남겨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스로 다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 최고의 성과였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되게 칭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속빈강정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득을 많이 봐야 됐던 부분이 북한 문제랑 그리고 코로나 백신 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방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영상에선 다시 안 다룰게요. 그걸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오진 못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의미한 내용도 있긴 했지만 오히려 그 북한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면서 또 미사일 제한거리를 해제했다. 이게 최고의 성과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나 중국 쪽을 자극할 만한 성명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 북한하고 대화가 될까? 이런 시장의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자, 경농, 조비, 보시면 초반부터 낙폭을 키워서 거의 꽉 찬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대하TI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대북주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해요. 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리면서 음봉을 맞은 것도 아니고 일단 월요일부터 개파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대하TI는 주봉갭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음봉을 크게 띄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좀 결과는 다르겠지만 대북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을 대략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원전 관련주라고 한다면 오늘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장중에 살짝 단타로 먹고 나왔는데 오르비텍, BHI, 자, BHI 같은 경우도 오늘 27%까지 올라갔는데 종가는 4.9%. 요즘 시장이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무너지면 위에서 그냥 오늘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20% 가까이 두드러 맞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안 잡고 그냥 오기로 버티게 되면 한 번에 되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장입니다. 변동성 큰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실시간 대응 못할 것 같으면 매매를 안 하는 이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장에서 투자하실 분들은 손절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매집한다, 스윙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서 모으는 것도 살짝 부담스럽고요. 자, 장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원전 관련주들 올라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도 말씀드리고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국전력이죠. 원전 관련주 중에 한국전력이 가장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러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제 원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뜨거워지고 다시 원전 가동하나? 다시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나? 그러면 전력을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한전액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다 매출로 되는 거 아니야? 전기를 만드는 가격은 싸지고 파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기대감으로 한 달이 걸은 수혜주기 때문에 오늘 좀 뒤늦게 반응하면서 오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영상 보고 한전 좀 잡아주신 분들은 오늘 좀 한전으로라도 시장 안 좋았지만 수익 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제가 갭자리 2개를 만들어 놨다라고 했죠.
1차 목표가는 첫 번째 갭자리, 오늘 1차 목표가는 도달했어요. 그런데 아직 위에 갭자리 못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1차 목표가에서 팔으셨던 분들은 다시 모아 가셔도 돼요. 어디까지 빠지든지 이 윗갭자리는 메꿔줄 겁니다. 유가 관련주 자체가 워낙 힘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유가가 급등할 만한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장 초반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윗꼬리를 뺀 다음에 올라갔던 종목은 미사일 관련주였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이제 막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이건 우주기술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 한참 우주 관련 주들 많이 움직였을 때 있죠. 그때 수혜주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또 이것도 대부분 윗꼬리 뺐어요. AP 위성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밀렸고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윗꼬리를 뺀 게 있죠.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21%까지 올라갔는데 장 막음 마이너스 3.54%. 진짜 손절가 안 잡고 그냥 생각 없이 추격 매수하면 이렇게 물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장 초반 상승폭 유지 못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랑 전기차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사실 퍼준 섹터죠. 44조 가까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주는 대신에 받아와야 됐던 게 백신 CMO랑 북한 관련된 이슈예요. 근데 44조를 퍼부었으면 사실 이 정도 투자했으면 그냥 땡큐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대신에 어느 정도 특혜를 준다던가 국내 기업한테 이런 움직임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나 전기차, 전기 배터리 이쪽 섹터들도 오늘 움직임을 보여줬을 텐데 그냥 땡큐 두 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넥선 같은 경우는 얘도 미사일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머티리얼, 또 원익 IPS도 있죠. 좀 대부분 다 빠졌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CMO. 자, 모더나 CMO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정이 됐다라고 했지만 별 의미 없는 계약이었고요. 백신 스와프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 백신 스와프까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도 낙폭을 크게 보여줬고요. 콜드체인 관련주들,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들, 모더나 말고 화이자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눈에 띄는데 일단 KPS 생명과학은 일전에 한번 먹고 나온 적 있죠. 이때 5월 17일 날 사서 5월 18일 날 먹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쪽도 갭자리가 발생됐어요. 자, 뒷거리랑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갭자리 발생했기 때문에 아래로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량 자체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터지면서 음봉을 이렇게 세게 맞았으면 이거는 좀 불안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는데 원체 거래량 없이 빠져가지고 이런 것도 기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낙폭 큰 종목들 중에 갭 있는 거 그러면서 거래량 없는 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갭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현금 비중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조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부터 막 꿈지락거리면서 올라갔던 종목들. K사인?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이죠.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괜찮은 움직임, 장 한 10시 반? 그쯤부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K사인이 대장격으로 먼저 치고 갔지만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한네트라던가 로지시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은 근데 오늘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자리가 다 괜찮거든요. 종가 마감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전일 거래량보다 적긴 하지만 종가는 전일 금요일 종가보다 높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네트나 로지시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쪽도 충분히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끝났으면 국내 증시만의 이슈가 생겼을 거예요. 백신 CMO라든지 북한 관련 이슈. 이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슈, 뭐 금리가 어쩌네 저쩌네, 인플레이션 어쩌네 저쩌네라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국내의 단독 이슈 가지고 시장이 버티거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졌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세계의 이슈에 영향을 받는 증시가 될 거예요. 근데 더 많이 영향을 받겠죠. 단독 이슈가 생길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보통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져도 국내 증시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뭐 여기에 대해서 수혜주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디지털화폐 관련주들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60일선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넥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60일선 돌파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60일선 정도로 종가 위치를 60일선으로 잡고 종가에서 60일선 이탈하면 뭐 부분 손절이나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할 때 손절 없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위험해요. 진짜. 또 가는 종목들이 잘 가요. 가는 종목들이 잘 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 종목들을 겁없이 사서 손절을 안 하면 APS 홀딩스 같은 경우 보셔도 야 이게 진짜 잘 간다 라고 해서 금요일날 샀으면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예요. 막 이렇게 두드러 맞고 사이토젠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었다가 한 번에 지지선 다 깨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현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잘 올라가니까 그냥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반드시 지금 시장에서 신규 진입은 손절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손절가 잡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낙폭 큰 종목들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KPX 생명과학이라던가 이런 거 12% 빠졌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네. 개똥 같네. 그러면 이런 갭자리 노리면서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사는 것도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가 없죠. 그래도 그나마 손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 윗갭 많이 생겼으니까 대북주도 윗갭 많이 생겼고 또 백신 관련주들도 많이 생겼죠. ST판 같은 경우도 윗갭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ST판 같은 경우도 윗갭 생기면서 빠졌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제가 뭐 코스피는 뭐 3090까지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여기까지 흔들어도 겁먹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코스피 낙폭이 그렇게 안 커요. 근데 개별 종목은 230개 오르면 640개씩 떨어집니다. 뭐 거의 코스피 지수 1% 빠지는 느낌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흔드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위험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121선은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121선을 이탈하더라도 하루, 이틀 이상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최근 상승폭 보시면 과거 코로나 때 이후 올라가는 거 보세요. 121선 이탈한 적 딱 2번 있는데 이 거래일 안에 올라왔어요. 일단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적어도 양봉 정도는 만들어 주거나 보합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수요일까지 해서 121선 위로 무조건 안착하는 게 코스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이탈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121선 위로 못 올라간다? 그럼 코스닥 아래 갭자리 있거든요. 900선에 910선에 갭자리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월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랑 동일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코스닥이 121선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현금 비중 진짜 너무 없어요죠. 이런 분들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게 좋고요. 제가 현금이 좀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위에 갭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도 있고 윗갭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래 윗 다 양쪽으로 갭자리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차라리 여기 호딱 찍고 여기 딱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 자리 갭 메꾸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까지 다시 재차 반등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찍으면 그때는 막 더 가자 외치면서 막 올라갈 때 추매를 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때 되면은 있는 거를 팔아야 돼요. 약손실이라 부합되는 것들. 손실이 좀 있어도 코스닥 1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최대한 현금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반등 줄 때 손실 최소화시킨다라는 생각으로요. 코스피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90포인트까지는 웬만하면 추매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빠진다고 가지고 있는 현금 막 팡팡 쓰면서 추매하는 거 너무 위험해요. 그냥 3090까지 최대한 코스피 종목 기다려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분봉 차트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 만약에 내일도 코스닥이 빠져서 한 940포인트까지 밀린다 라고 하면 그때는 1차적으로 추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추매했던 물량만큼은 반드시 손절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 엄청 힘들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장 이후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뭔가 계좌가 이렇게 계속 박살난 적이 처음이다라는 느낌 받을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아직 만약에 진짜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 지금 곡소리는 곡소리가 아닐 거예요. 더 지옥일 거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최대한 하면서 현금 너무 팡팡 쓰지 말고 그렇게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 TSI 이거를 한 번 더 잡아 드릴게요. 자, TSI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 원래 설명을 해주기로 했던 종목이었죠. 사실 그 전에 가족방에 계셨던 분들은 12,000원 부근에서 11,000원 부근에서 잡으셔서 오늘 제가 절반 익절 신호를 나름 오늘 최고점에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 물량의 판 물량의 절반은 오늘 종가에 다시 잡아도 된다라고 했죠. TSI 먼저 구간 잠깐 봐드리면 지금 차트 자체는 괜찮아요. 2차 전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2차 전지 더 빠질 때 이 종목 혼자서 어떻게든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거 괜찮고요. 오늘 2차 전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2차 전지 보시면 거의 강보합 마무리를 했거든요. 시장 반등 나오면 2차 전지 쪽 쳐주면서 오늘 빠지지 않았던 TSI가 재차 상승폭 크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TSI 같은 경우는 61선 부근까지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61선 이탈하면 어차피 시장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과감하게 손절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초 목표가는 12,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써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자, 힘든 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